대통령 설득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무산 판결이 났습니다. 국회는 보고서 채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안 된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강행을 하냐 마냐 대통령의 선택만이 현재 남은 상황인데요. 야, 이거 김병민 박사님, 이게 대통령이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접을까요? 일단 김상조 후보자가 제 첫 번째죠. 어저께가 청문 보고서 채택 만료일이고 대통령이 요구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바로 한다기보다는 14일까지가 강경화 후보자의 날짜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저께 청문 보고서 채택이 파행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상임위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야당과의 협의가 불발됐다고 보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14일 기준으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3당이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경화 후보자까지 만약 지명을 강행한다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협치의 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 협치의 틀이 깨지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이 입게 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여론의 대중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추경에 대해서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명목과 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청와대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임기 초반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4 의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조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좀 협치 요건들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 정우택, 김동철 야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세 분에 대한 결자 해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실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가지고 와서 국회 와서 통과시켜달라, 와달라. 대통령께서 협치라는 말도 제일 먼저 쓰셨는데 지금은 형식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바뀐 게 없다 생각합니다. 박상수 교수님, 이게요 상당히 고차방정식의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조대엽까지 청와대에서 다 통과시켜달라. 한 명도 낙마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낙마를 안 시키냐라고 해서 사실은 김상조까지 무산시키자. 이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많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할 것도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요. 일단 우리 조대엽 후보자는 일단 빼고 이야기하죠. 일단 김희수 후보는 어차피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따라 있다고 치고요. 야당의 그 협치가 과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대통령도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단순하게 대표만 만날 게 아니라 직접 그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만나서 내가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강경화 후보자 꼭 필요하다. 정말 6개월이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 야당 의원들도 좀 솔직해야 돼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저만한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는 없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야당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속사정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그러면 이렇습니다. 야당이 언제 가장 힘을 잃으냐면은 대통령은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은데 발목 잡기 내지는 무조건 반대의 모습이 비춰지면 야당이 대통령한테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은 나머지 야당은 이렇게 채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어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히 인사청문회 왜 복잡해지냐면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한날 한시에 모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이루어져가지고 심의원 모여서 그 피를 뽑아내듯이 어떤 거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뭔가 타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타협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전선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양보를,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볼 때 이건 안 된다. 예. 어떤 후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인사청문회가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적 승부수가 하나하나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물론 여당도, 물론 대통령이 제일 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대통령의 테러를 열어주면서 압박하는 것이 국민적인 지지를 저는 받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 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목을 잡은 형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부적격 의견을 갖지만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자 부인은 형사고발한 상태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타협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세게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죠.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과연 문 대통령이 계속 강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 굉장히 손해가 클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 문 대통령이 내야만 옳다라는 식의 밀어붙이기로 강공을 피면 협치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제목에 대통령이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설득을 어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어제 와서 차담회 30분 시정연설 정말 내가 지명한 후보자들 좀 뽑아달라고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설득의 내용이 아직은 좀 양이 차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통령께서도 협치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이 신뢰를 먼저 쌓아가자는 건데 그러려면 신뢰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신뢰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못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협치의 손을 먼저 내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춘추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